네, 무지하게 열기가 뜨겁습니다.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방광에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우리 저희 주재하시는 주진영 병원장님께서는 패널 방광 책임제를 좀 도입하셔서 제게 끝나면 좀 한 5분이라도 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예, 저는 그냥 그 언론에 발표된 치매 국가 책임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만 봤습니다. 실제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복지부 공무원분들 만나 뵈면 우리도 모르겠다. 왜냐하면 복지부 장관도 지금 없는데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. 예, 그래서 말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주로 언론에 나와 있는 한 4가지 골자 중에 다들 방광에 문제가 있으시니까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본인 부담 상한제를 말씀하셨습니다. 물론 우리도 지금 현재 희귀 난치병 질환에 대해서 10%만 부담하는 그 산정 특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희귀 난치병 환자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시죠. 근데 이걸 뭐 치매 환자들한테 한다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 들었을 때는 괜찮고 좋은 방법이다. 특히나 뭐 요즘 보건소에서 그냥 약간 무료로 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까지 다 이 제정에 포함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치매 인구가 희귀 난치병 인구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.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면 이 재정 부담은 어떻게 돌파하시려고 이러시나 이런 걱정이 좀 됩니다. 그래서 항시 그 복지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. 주기 쉬운데 그 다음부터는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요.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신다 하더라도 초반에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꼭 받아야 되실 분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정착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. 사실 본인 부담 상한제가 더 문제가 아니라 간병비가 문제죠. 특히나 이제 장기 요양보험으로 이제 쭉 케어를 받고 요양원에 그래도 이제 좀 모시고 계셔서 해피타임이 좀 있었던 가족들 입장에서 요양원에서 덜컥 전화가 옵니다. 아버님이 폐렴이십니다. 그럼 그 다음부터 머리가 복잡해져요. 폐렴이 아니면 안 되지 않나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간병비 내야 되잖아요. 병원비도 내야 되지만 병원비는 뭐 그 의료보험에서 커버가 된다고 하지만 간병비는 의료보험에서 커버가 안 됩니다. 그럼 장기요양보험에서 커버됐던 그것은 어떻게 되나 알아봤더니 이건 장기요양보험이지 이건 건강보험이고 아니라는 거예요.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혜택 없다는 거예요. 그럼 괜히 그냥 폐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낫나 뭐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. 그러다가 크게 나빠지셔서 실제로 병원에 더 오래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한 분의 치매 어르신을 요양기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달리 이렇게 수가가 책정이 되고 부담이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스무스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제시가 되면 본인 부담 상한제 얘기도 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지역 치매센터 확충에 대해서는 송미라 교수님께서 많은 얘기하셨어요. 많은 분들이 지역 치매센터에 오셔서 말씀하세요. 치매약 달라고. 진료기관으로 알고 계세요. 그런데 진료기관 아닙니다. 그 치매 지역센터는 지역 치매센터 그리고 안심센터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진료의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. 여기는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어떻게 하면 잘 치료받고 어떻게 하면 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가이드해 주는 곳이에요. 근데 그게 되려면 그 지역 내에 진짜 믿을 만한 의료기관이 있어야 되고 믿을 만한 복지센터가 있어야 됩니다. 그걸 다 만들 수 있을까요? 없죠. 그런데 우리는 민간 의료가 있었어요. 그리고 민간 시설들이 있었습니다. 이곳을 잘 활용할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지역센터가 리더로서 그 지역에 좋은 의료시설과 좋은 민간
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가이드를 하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 리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런 걸 리딩을 하려면 사실 치매센터가 약간의 전문성이라는 권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신뢰성은 전문성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내에서도 거기 갔더니 뭐 저런 사람이 와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되면 그 지역센터가 그 지역의 치매 정책을 정책을 조금이라도 좀 만들어내고 지역사회 내에서요.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데 걸림돌이 될 겁니다. 그런데 이게 공약이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한 200개를 넘는 센터를 만들겠다고 그러세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저는 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늘려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. 근데 잘 안 됐거든요. 그건 아마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일 겁니다.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전문 인력이 왜 부족했냐는 거죠. 그렇게 뭐 치매 전쟁 이런 것 얘기했으면서 치매를 보는 의사가 병원에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세요? 대우 못 받습니다. 여기 있는 의사들 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. 눈치 보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면 치매 환자를 많이 보는 요양병원은 돈을 좀 더 벌 것 같으세요? 아닙니다. 치매 요양병원에 치매를 잘 보는 뭐 전문과인 뭐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의사를 더 배치를 하면 국가에서 돈을 더 줍니까? 안 줍니다. 유인 요인이 없어요. 그 지역 사회에서 전문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. 치매를. 어려운 병이잖아요. 의사들도 다 도망가는 병입니다. 다들 보기 싫어하는 병인 거 사실입니다. 그렇다면 그 사람들 좀 유인할 방책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 방책은 없고 애국심에 많이 호소합니다. 예, 저도 애국심에 호소당해서 여기 와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애국심에 200개 넘는 그 센터를 채울 생각은 조금은 달리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 치매 전문 요양병원 만드는 거 좋습니다. 그리고 치매 종사자 처우 개선도 좀 분명히 필요합니다.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치매에 대해서 희망을 갖자, 희망을 쏟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망을 가지려면 뭔가요? 딱 한 가지입니다. 치매는 치료된다. 그런데 치매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. 어려운 건 사실인데 국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대한 치료에 대한 R&D, 즉 기술 개발 투자가 전혀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치매의 희망을 쏠 수가 있을까요? 올해 2030년 올해 4월 1일 날 만우절날 란셋이라는 의료 유명한 저널에 우리나라가 2030년이 되면 최장수 국가가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. 그때 촛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덮였는데 그 엄청나게 중요한 기사입니다. 2030년에 최장수 국가가 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치매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제일 많은 치매를 보유한 국가가 될 겁니다.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이 나라는 어떻게 치매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이분들과 동행하며 살 것인가. 우리는 지금 일본을 바라보고 있지만 곧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됩니다.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에 어떤 기술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가, 이거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기왕에 국가에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전 치매 국가 책임제가 대통령이 책임진다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국가는 결국엔 우리 국민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. 국가 치매 책임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 치매 책임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